이 중국이 티벳을 독립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네. 첫 번째가 뭐냐? 현무 씨 같으면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티벳을 안 내주려면 불만이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네.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자치주처럼 자치주처럼 네네. 그리고 너무 나한테 많은 걸 기대하는데 일단 이제 중국에 우리가 속해 있는 편이 낫다. 그래갖고 철도하고 교통을 뚫어버려요. 그래. 그러면 교육이 활발해지니까 그 지역에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한족들을 대거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에 사는 원주민보다 중국 한족의 수가 더 월등해지게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신장도 중국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인데 그 이유가 뭐냐? 8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탄자 많이 들어간 나라잖아요. 아,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가 고대 실크로드 지역이었는데요. 자,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까지 8개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신경 많이 쓰겠다.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하거나 독단적으로 넘어오면은 여기가 뚫려버리면 본토가 위험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기름이 터졌어요. 아이고. 석유 나옵니다. 이제 하나 더, 여기 중국 핵실험장이 있어요. 아유. 여기 뺏기면 끝이야. 그래서 신장은 중국의 방패이자 외투입니다. 여기 절대 포기 못해요. 그런데 신장 사람들은 그렇게 독립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소수민족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중국은 신장을 독립시키지 못하게 해서 3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 독립운동을 하면 군대가 철저히 짓밟는다. 채찍을 들어. 두 번째, 돈을 쏟아붓는다. 당근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티벳하고 똑같아요. 많은 한족들을 여기는 신장에 이주시킨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천하통일을 이룬 거예요. 중국도 시련이 많았습니다. 19세기에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여기는 베이징이 점령을 당하고. 현무 씨 잘 아시죠? 20세기에 누구한테 점령당합니까? 일본. 일본이죠. 난징, 수도가 빼앗기면서 3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일본의 제국주의 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나서 중국은 바로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내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장제스, 국민당을 여기는 대만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오쩌둥이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우리 중국은 더 이상 일제에게 그리고 외세에게 짓밟히지 않는다. 우리 중국은 여기는 몽골, 신장, 티벳, 그리고 해남도, 대만까지 모두 다 해방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 입장에선 해방이지만 티벳 신장 입장에선 침략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자는 여기는 신장과 티벳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가 독립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절대 중국은 놓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이 이제 노리는 게 뭐냐? 21세기에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이 바로 해양 강국이에요. 육지는 수천 년 동안 이제 천하통일을 이뤘어요. 이제는 바다인 겁니다. 교역을 하고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바다를 확보하고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게 중국의 21세기의 비전이자 그들의 뾰족한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가 나오냐면 여기는 동중국해 얘기가 나옵니다. 2006년이었는데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유유하게 동중국해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전단 아래에서 쑥 하고 올라오는 중국 잠수함이었어요. 미국이 너무 놀란 게 아니 중국 잠수함이 우리 전단 사이로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왜 몰랐지? 너무 놀란 거예요. 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움이 분노로 변하고 이 분노에 중국한테 항의를 합니다. 이 무슨 짓입니까? 이거 도발 아닙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해보자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국이 해양대국을 선포한 하나의 상징처럼 책에서 다루고 있고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여기는 남중국해입니다. 자 보세요 현무 씨. 여기 지금 태국이죠. 타일랜드.
라오스 있고 베트남 있죠. 요 반도를 혹시 무슨 반도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인도차이나? 인도차이나 반도. 그래서 요쪽 이 밑에 바다를 남중국해라고 부르거든요. 중국은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까지를 자기네 바다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건 중국의 주장이고 이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근데 중국은 밑도 끝도 없이 국제법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근거가 있으려면 영해를 선포하려면 육지나 섬이 있어야 되거든. 암초밖에 없어요,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암초에 뭘 기지를 세우겠죠. 암초를 섬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영해권을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그 스플래트리 군도에 있는 그 파이어리 크로스는 단순한 암초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국이 항반하고 활주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암초는 아예 포병대를 배치하기도 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거대한 땅덩어리를 넘어서 해양 대국으로 성장하는 나라, 그것은 바로 중국일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이었고요. 이제 중국에서 위로 쓱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라 러시아입니다. 보시죠. 러시아가 얼마나 될까요, 영토가? 한 3분의 1 되지 않나요? 지구에. 아, 지구에. 지구의 3분의 1. 네. 동쪽으로는 아시아,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다 차지하고 있죠. 여기는 러시아가요, 넓은 게 아니라 광활해요. 170배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1,700배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내가 다 미안하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2배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러시아도 이제 처음부터 넓었던 건 아니겠죠. 처음엔 부족 단위로 시작을 하고 고생 엄청 해요. 그렇게 힘들던 러시아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게 16세기입니다. 요게 이반 4세라는 사람이 여기는 모스크바를 차지하고 영토를 넓히기 시작한 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기는 우랄 산맥을 넘어요. 넘어가지고 러시아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는 시베리아까지 가고요. 18세기, 19세기로 가면서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쭉 해가지고 오늘날의 러시아 영토를 만들자. 이렇게 러시아는 커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 러시아 그러면 강한 나라, 초강국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러시아도 침략도 많이 받고 트라우마가 있더라. 현무 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맨날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 일본. 일본이죠. 러시아한테 일본 같은 나라가 어딜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이죠. 저 유럽 쪽 아니에요? 유럽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리의 힘인데 여기 이제 북유럽 평원이라고 있죠.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기를 여기 있는 유럽하고 북유럽 평원 사이에 산맥 하나만 있었더라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산맥이 없이 평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 나라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17세기에 폴란드가 쳐들어갑니다. 18세기엔 스웨덴이 쳐들어가요. 19세기에는 나폴레옹이 쳐들어가요. 프랑스가. 20세기엔 누가 쳐들어갈까요? 아돌프 히틀러. 러시아를 쳐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침입에 여기는 러시아가 어떻게 맞섰느냐? 전술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계속 후퇴, 그냥 후퇴, 식량하고 가옥을 싹 불지르면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후퇴하니까 보급로가 길어져갖고 적들은 지치기 시작했고 여기는 러시아의 동장군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름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도 이 앞에 코스염이 꽁꽁 얼어버리고 항복 이러고 나간 거죠. 이게 러시아의 힘이에요. 근데 여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옛날엔 소비에트 연방으로 여기가 우리 편이었는데 다 여기 지금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무기를 유럽에 들이대느냐, 그 무기를 맞춰보세요. 무기요? 네,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핵무기? 혹시 가정집에는 그냥 연결돼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스. 정답. 가스와 석유. 이 석유하고 가스가 많은 거예요. 가스. 그래서 유럽으로 향한 송유관을 열거나 잠그는 그 권한을 러시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25%가 러시아에서 오는 거고요. 독일이 50%, 절반을 의지하고요. 특히 러시아에 딱 붙어있는 나라 핀란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딱 요 나라들이죠. 요 나라들은 다 100%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쳐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리고 저기는 미국이랄지 서방 국가한테 길을 내주는 순간 나 밸브 잠궈. 그럼 국가 이거 완전 셧다운 스탑되거든요. 석유와 가스를 무기화해서 여기는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탄탄히 버티게 하는 국가가 러시아다. 그런데 러시아한테 다 있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저자는 러시아는 절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힌트. 뭐가 없길래? 힌트? 힌트 얼음. 뭐? 얼음? 얼음. 여름. 여름이 없어. 한국 없어요. 부동항. 얼지 않는 한. 얼지 않는 항구가 없는 거예요. 다 얼어버리는구나. 그럼 혹시 러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가 어딜까요? 브라디보스토크? 맞습니다. 여기가 제일 큰 항구인데 여기는 블라디보스톡도 1년 중에 몇 개월은 얼음이에요. 맞아요. 이 위쪽이 다 북극이잖아. 배들이 못 다닌다니까. 이 나라는 항구가 없어요. 그래.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위에 있구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러시아가 집착하는 게 어디냐. 드디어 항구를 얻습니다. 1년 내내 얼지 않은 부동항을 얻어요. 그게 2014년입니다. 어디냐? 바로 여기는 요 블랙시라고 흑해 보이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 항구입니다. 바로 여기. 이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반도거든요. 근데 이 크림반도, 이 세바스토폴이 있는 이 지역이 얼마나냐면 유럽의 벨기에만 해. 근데 이걸 사실상 러시아가 빼앗다시피 가져왔잖아요. 그럼 EU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천연가스. 그것 때문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절반을 러시아한테 의지하고 있으니까 강력 제재를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는 척하다가 이렇게 슥 내렸죠. 자, 그러면 이제 현무 씨가 푸틴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러시아도 21세기 비전이 있어야 되죠. 중국의 비전은 뭐였죠? 해양 강국. 러시아의 비전은 뭘까요? 지금 항구는 여기밖에 없거든. 이거 갖고 해양 강국 어려워요. 러시아의 21세기 비전은 뭘까? 그 뾰족한 수가 뭘까? 답은 북극입니다. 여긴 석유와 금과 모든 천연 광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북극을 개척하는 자, 세상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 나라가 달려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긴 배가 못 다녀요. 얼음을 갈면서 가야 되거든. 근데 그 쇠빙선이 미국은 한 대 있대요. 러시아는 46척 있습니다. 지척에 있는 북극에 쇠빙선 46척. 그걸 갈면서 금도 캐고 석유도 캐고.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영국 사람이죠. 유럽으로 갑니다. 바로 위로 갈게요. 여기는 유럽은 단 한 번도 통일이 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자연지리적 조건인데 끊임없이 산맥과 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달랐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유럽의 전성기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만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진출하면서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언제 몰락하나요? 세계대전? 세계대전으로 몰락을 하고 미국과 소련에게 패권을 뺏기게 됩니다.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죠. 그게 EU라는 거예요. EU. 그래서 화폐를 통일을 하고 헌장까지 한번 합쳐보자를 했는데 여기는 EU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전 유럽이 나름 발전한 국가였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가 있는데 물가도 다르고 환율도 다르고 경제 사정과 유통 구조가 다 다른데 그 경제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EU에 잘 사는 국가들이 어려운 국가한테 돈을 막 퍼주고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어려운 나라들은 어려운 나라대로 싫어하고 잘 사는 국가들은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우리가 뭐 은행이야?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나오고 영국이 뛰쳐나가게 된 브렉시트. 그래서 이 영국인 출신의 이 저자는 여기는 유럽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평가를 하냐면 이거 이러다 세계대전 날 수도 있다. 유럽의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보는 책이 이 책입니다.